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디지털세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먼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에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전 가격 조작,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배치, 부채 이전, 조세 협약 쇼핑, 이와 같은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방법 모두 높은 세율국에 위치한 본점의 비용을 높이거나, 다른 말로 하면 이윤을 낮추거나, 낮은 세율국 자회사의 이윤을 높이는 방식, 다른 말로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공통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방식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제시문에서는요, 주로 두 번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식도 두 번째와 네 번째 방식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4문단입니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적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CT 지적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를 이야기했네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요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이라 한다면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가 뭐예요? 여기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는 거. 이게 전자죠. 이것을 유인비용이라고 하고요. 후자는 여기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지적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이니까 약할수록 이거를 왼쪽에다가 약할수록 표시하고, 약할수록 어떻게 돼요? 전자니까 유인비용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왼쪽에다가 표시합니다. 어때요? 약할수록 늘어나니까 이것은 음의 관계네요. 그런데 후자 보세요. 보호가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접근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강할수록 늘어나니까 이것은 양의 관계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보호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유인 비용은 늘어나고 높고, 접근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낮다고 해야 되죠. 여기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할수록에 해당되는 게 접근 비용이 높다니까 약하면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결국 보호가 약한 거하고 유인 비용은 음의 관계고, 보호가 약한 거하고 접근 비용은 양의 관계고, 유인 비용은 음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의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결정한다. 각 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준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호 정도가 강해지니까, 증가할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이것은 양의 관계네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랬죠. 이런 중진국에서는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란 말이 숨어 있겠네요.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는 약한 거니까 국민소득과 특허 보호는 음의 관계네요.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마지막 문단 먼저 봐서 좀 어렵죠.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허의 요건이 나왔습니다. 발명, 소유자가 출원하고 심사 이런 요건을 거쳐야 특허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업비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 방법부터 정보 등 이거 다는 모두 영업비밀의 종류인 것이죠. 영업비밀의 요건이 아닙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적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지식재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ICT 산업은 이러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문단부터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가 나왔죠. 실제로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는 2에서 3문단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식재산 보호 문제는 마지막 문단에서 다루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ICT 다국적 기업, 구글, 페이스북 등등 있죠. 에 대해 디지털세, 다른 말로 디지털 서비스세라고도 하고요. 구글세라고도 합니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러분 디지털세는요. 수입에 대해 부과한다. 그러니까 수입의 3%를 부과하는 게 디지털세거든요.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왜 디지털세가 생기게 되었나 그 배경은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게 이윤이겠죠. 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거다.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윤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지금 각국이 디지털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럼 왜 법인세가 감소할까? 이것은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세워서 이 법인세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까 맨 처음 배경 지식에서 두 번째 방식이죠. 기억인데요.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제사는 그랬죠. 구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서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구글은요. 아일랜드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제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제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A국은 아일랜드라고 했죠.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동안의 구글은 2.2%의 법인세만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법인세율은요 최고 27.5%거든요. 이 차이가 크죠. 여러분 그 구글 한국 지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 자회사에서 여러분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구글은 한국 자회사로 하여금 아일랜드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일랜드 자회사의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 결과 제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로열티를 지출했으니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이윤이 줄어드니까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조작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 누굴까요? 미국이 있죠.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세금이 안 거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는 반대한다 이런 말이겠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디지털세는 수입의 3%를 내는 거라고 했죠.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 구글이요.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우고 특허권을 아일랜드 자회사에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글 한국 지사는요. 이 아일랜드 자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일랜드 자회사, 구글 자회사는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죠.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윤이 늘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이윤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라고 그랬죠.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증가하겠죠. 로열티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자회사는요. 이렇게 법인세를 여기서는 아낄 수 있고 여기서는 한국에 낼 그 법인세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예, 앞에 산문단 내용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산문단의 그 내용은 이 구글이 더블 아일리시 더치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두 개의 구글 법인을 세우고 가운데 네덜란드 구글 법인을 끼워 넣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쓰게 되면 제시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산문단에서 단순화한 것입니다. 4문단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는데요. 좀 어려웠죠. 천천히 다시 봅시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적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요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약할수록 정체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이렇게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전자는 여기 앞에 거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도 리얼 수록이 있고 여기도 리얼 수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비례관계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번 보면요. 지적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약할수록 전자, 그게 전자는 유인비용이죠. 유인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왼쪽에 정리했으니까 여기도 왼쪽에 여기 슬래시 긋고 왼쪽에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그랬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는 지식재산의 보호가 여기서는 강할수록입니다. 이거 오른쪽에 정리합시다. 여기에 슬래시 긋고 오른쪽에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할수록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 한다. 그럼 오른쪽에 접근 비용이 늘어나겠죠.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강할수록 접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라고 한다면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안 나온 내용은 여러분이 반대로 써주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요. 지식재산보호가 약할수록이니까 그렇죠?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른쪽 강하면 화살표 방향 반대로 유인비용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반대로 지식재산보호가 강할수록 그랬죠. 여기 오른쪽에 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접근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접근 비용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리했죠. 이렇게요. 지식보호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유인비용은 늘어나고 그렇죠? 지식보호가 강하면 접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반대는 여러분 반대로 하게 되면 화살표를 반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특허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상태죠.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이게 증가할수록 여기 또 리얼수록이 또 있네요. 특허보호 정도가 강해진다. 증가할수록 강해지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 관계네요. 국민소득과 특허보호는 서로 양의 관계. 그렇죠?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 다른 말로 개발도상국, 중국과 같은 나라는 여기에도 무슨 말이 숨어 있어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라는 말이 숨어 있겠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그러니까 후진국들보다 개발도상국은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보호가 약하다라는 거죠. 증가할수록 약한 거니까 이것은 양의 관계가 아니고 음의 관계죠.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되겠죠. 우리 정리하면 됩니다. 지식 보호 수준이 약하면 유인 비용은 올라가고 접근 비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식 보호 수준이 높으면 유인 비용은 떨어지고 접근 비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원인과 결과고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될까요? 지식보호 수준이 낮으면 지식보호 수준을 높이면 되고 지식보호 수준이 높으면 지식보호 수준을 낮추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 지식재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절차, 다른 말로 조건은 무엇인가인데요. 영업비밀의 조건, 그건 없습니다. 특허권의 절차,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랬죠. 왜 디지털세가 도입되게 되었나? 나와 있죠. 4번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열티 비용이 증가하면 이윤이 줄어들고 그러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5번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설정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2번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세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1번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여러분 디지털세와 지식재산 보호는 무관합니다.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여러분 이윤 더하기 비용이 수입이죠. 그러니까 제외한이 아니고요. 여러분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니까 제외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4번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되는 것, 이것이 디지털세 맞죠? 답 5번입니다. 3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과제, 기억을 근거로, 여러분 기억은요, 법인세를 회피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이게 과제고요. 가설은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국가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회사, 구글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당연히 낮겠죠.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억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겠군 했습니다. 이제 1번부터 봅시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더 수입이 많겠죠. 그 다음에 2번이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 아니고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그러니까 B, 우리나라와 같은 B의 자회사가 낮은 국가 A의 자회사에 아일랜드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는 거죠.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비용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우리나라와 같은 비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 다른 말로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네요. 답 4번입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이건 잉여 정보입니다. 날리면 되고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 수혜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이 높겠죠. 왜요? 로열티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가 바로 사문단이거든요. 사문단을 적용해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인데요.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 후진국이네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니까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발전했다가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요. S국의 특허보호 정책은 지식재산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이 문장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고요. 1번 보세요.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그랬죠. 우리 아까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보호가 낮으면 유인 비용이 높고 접근 비용이 낮다 그랬죠. 그렇죠? 그걸 생각 보면요. 유인 비용이 높은 거예요. 크게 인식하는 거니까 유인 비용이 높으면 어때요? 보호가 낮으면 유인 비용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겠죠. 보호가 낮으면 유인 비용이 높으니까 이거를 크게 인식하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랄 겁니다.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겠군 그랬죠. 여기요.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를 우리는 유인비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보호 수준이 낮으면 유인비용이 어떻게 돼요?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인비용이 심각한 거 맞습니다. 3번 S국에서 현재의 특허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된다면 지적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그랬죠. 이게 어떻게 돼요?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그랬죠. 높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낮추고 싶겠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가 낮으면 유인 비용이 높고 접근 비용이 낮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 비용을 낮춰야 어떻게 됩니까? 보호 수준을 낮춰야 접근 비용이 낮춰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보호가 낮으면 접근 비용이 낮아집니다. 보호 수준을 낮추면 접근 비용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4번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그랬죠. 점점 높아지면 그러니까 후진국인데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적 재산 보호 수준. 지적 재산을 더 보호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음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음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양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마이너스 관계에서 플러스 관계가 되겠죠. S국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다른 말로 지식재산 보호가 높으면 이 말이죠.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 이거는 유인비용이죠.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다른 말로 접근비용은 증가하겠고 이거 반대죠. 뭡니까? 보호가 낮으면이 아니고 보호가 높으면 유인비용은 낮고가 되겠죠. 유인비용은 감소하고 접근비용은 높아진다.
적금 비용은 증가하겠고. 맞는 선지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맥상 미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제사, 구글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A국, 아일랜드의 구글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국의 자회사, 우리나라의 구글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조금만 내는 거죠.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을 늘려서 법인세를 줄이게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